끝까지 손해배상은 책임져야 하는 사태는 남는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탄 갭투자자의 대량 고의 경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장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중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한편으로는 도덕적 회피 아니냐라는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고소인들에게는 강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존재하는 바, 실제로 고소인들은 직접 본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사료가 없어서 자료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다. 기소를 안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되게 말이 많았던 동탄에 갭 투자 많이 했었던 이제 어떤 사람들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세를 꽉 채운 집을 돈 얼마 안 주고 집을 사서 들고 있었는데 전세가보다 이제 매매가가 빠지거나 전세 가격이 확 내려갔는데 전세 보증금 나 다 돌려주세요 하니까 난 전세 돌려줄 돈 없고요. 그냥 알아서 빼서 나가시든가. 시세보다 많이 빠졌는데 당연히 전세 안 나가지. 그리고 경매를 그냥 그러면 내 거를 내가 원하는 이 금액에 싸지도 않게 사세요. 또는 아니면 이제 막 경매를 넣어가지고 가상 경매 넣고 막 이래가지고 세입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손실, 피해가 발생하는 그게 됐는데 이거는 어떤 임대차 등을 활용한 사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두 건 한 게 아니라 몇십 건, 몇백 건 한 전문적인 투자자 또는 이제 파렴치, 뭐 시장이 꺾여서 이런 게 파렴치범이라고까지 몰라요. 아무튼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보니까 어차피 지금 뭐 경매 이런 쪽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다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이걸 어떻게 아예 이렇게 갭 투자를 하던 시점에 뭐 보증금을 안 돌려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러 뭐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뭐 기소할 만한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조사하셨던 기자분이 분노해서 쓴 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계속 취재했었던 기자분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리면서 검찰이 기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의 갭 투자를 계속해도 뭐 검찰은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봅니다라고 이제 어이가 없어서 분노하면서 쓴 거죠. 뭐 분노할 것 같아요. 이거 갭 투자자들에게 주는 면죄부가 돼버린 거죠. 그가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참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검찰이 볼 때는 이렇게 본 건데 이게 사실 검찰의 판단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작정하고 이걸 사기치려고 한 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고 보증금을 안 돌려줄 생각은 없었다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사 쪽에서 또는 뭐 형사 쪽에서 볼 때는 이렇다고 보면 좀 뭔가 법률이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거죠. 이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한 행위 자체가 뭐 기소할 만한 정도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되는 어떤 그런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런 형법에서 이걸 어떻게 또는 뭐 다른 법률에서 이걸 범죄로서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나와서 이러한 행위들을 앞으로 반복해서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이 갭 투자자가 이렇게 몇백 채를 자기 자금 별로 없이 이렇게 막 많이 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 사람의 욕망과 전세를 그냥 계속 거주하고 싶은
그러니까 전세를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지. 그냥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전세로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가 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계약들, 임대차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진 건 맞지만 이렇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 사례를 통해서 이번 조정장 또는 뭐 이제 전세 출렁이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법률적인 제도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게끔 또는 임대인들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끔 좀 막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앞으로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막 갭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유세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등으로 보유세 회피하는 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어떤 열려있는 문이 있어서 했었지만 이제 많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기는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별개로 다른 어떤 법률적인 보완도 있으면 좀 더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막 이제 뉴스 부동산 TV에서 얘기할 때 또는 이제 별별 수다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부동산 법인,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갖고 있는 집은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맞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 임대인이 얘가 집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얘가 재산 상태가 얼마나 많이 좋은지 몰라서 내 보증금 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겁나서 제한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많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리스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법률 개정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약간 좀 비틀어서 보면 내용은 검찰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형사 사건으로 인한 죄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죄는 없다라는 거고 민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면죄부다라고 하기에는 끝까지 손해배상은 책임져야 하는 사태는 남는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다만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역전세난이 오게 되는 경우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뭐 가격이 떨어지고 뭐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것 자체, 또 청구했다고 해서 뭐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증도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그질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뭐 우려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삶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차라리 경매를 통해서 그냥 낙찰을 받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합리해야지. 나중에 인생 경험했다 하면서 합리하면서 실제로 또 알아. 그게 경매 받아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얘기가 엉뚱한 대로 될 것 같아서 경매 한번 받아보고 이 매력을 알고 경매 그래.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는. 아유, 진짜 막 말이 막 나가네. 자, 공식 제가 대신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